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돌 때까지 함께하는 거의 해림입니다.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 전기차 업체 희망,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델 3의 이 생산 차질, 모델 X의 사고, 재무 어려움까지 겹치며 주가가 연일 흔들리고 있는데, 특히 신용평가사 이 무디스가 B2에서 B3로 낮추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됐습니다. 무디스는 추가로 더 강등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 테슬라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오늘 전하는데요. 오늘 앵커의 시각,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 정신이 시대를 이끌었다라는 한 시청자의 댓글로 오늘 앵커의 시선을 대신합니다. 자, 지난해에 주식시장의 활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재산의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은 모두 2016년 1,400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각각 여당, 야당의 대표 주식 부자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1년 만에 민주당 김 의원은 주가가 2배로 올랐고, 한국당 김 의원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신고 재산은 평균 22억 8,24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머니투데이가 2017 재산 공개에 대해서 기획 특집 기사도 함께했네요. 자, 오늘 시장 공감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알차게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 시작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미 증시는 기술주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향권에 코스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 코스닥 시장은 좀 견조하게 흐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중 그래프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장 초반에는 상승세 약간 강보합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2,421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힘이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지수의 하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어제보다 0.13% 추가로 밀리면서 2,416선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뚜렷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기관이 8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외국인이 9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1,754억 원의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 0.54%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855선으로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볼까요? 수급 상황은 다소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71억 원 규모의 물량 덜어내면서 양매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를 이끌고 있는 그 주인은 개인인데요. 244억 원의 사자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굴타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1위에는 삼성물산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가량의 플러스권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고루 사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시장의 큰 주인공이라고 할 만하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오늘 10% 넘는 급등 양상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현재 구간 4%가량의 플러스권만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네요. 이 부분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다음 롯데쇼핑 2%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 쌍끌이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OCI, 아모레퍼시픽 등 개별주 위주의 오늘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 포착이 되네요. 자,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양 DNU가 오늘 5%의 반등 나서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동성제약이 0.75% 반등, 필룩스가 20%의 폭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네요. 기관이 이 부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전기술 5%의 강세, 신풍제약 3%, OCI 마찬가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특징주 개별 종목 위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누적 금액승으로 먼저 보실 텐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한 케어랩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 16%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FC가
코스피가 20% 이상의 급등 양상, 기관이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끌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G3BNT 9%의 플러스권, 제넥신, 텔콘 등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볼까요? 매수 강도 순으로 보시면 케어랩스 동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 밖에 우리기술투자와 테라젠 EX, 넥센테크 등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홀딩스가 모처럼 만에 이름을 올렸네요. 6%의 강세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알리코제약이 3% 오늘 강한 상승세 시연하면서 출발이 된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 쏠리고 있는 종목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가운데 접근 가능한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남경스타 김성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호타이어와 한국 GM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내일 자율협약을 종료하는데요. 운명이 하루 앞으로 결정되는데 특히 더블스타 투자 거부되면 이 부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고요. 기업을 살리는 노조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두 기업 한국 GM과 특히 금호타이어는 타이어뱅크가 인수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자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과연 더블스타의 인수가 될까에 대한 염려, 기대 굉장히 엇갈리고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더블스타 인수에 대해서 이 노조가 강력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관련적으로 보면은 가장 임금에 대한 이런 협상이라든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3개월간 밀린 기본급에 대한 협상과 함께 해외 쪽으로 이제 더블스타에 매각되면 중국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이전 흐름도 사실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요인이고요.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20일로 좁혀진 이 협상이 불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 조속히 또 이런 노조와의 관계 협상이 좀 조속히 해결이 돼서 뭐 이런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사실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수직 계열화 이슈가 좀 더 해결이 빨리 됐기 때문에 업종별로 본다면 타이어 업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GM까지 해결이 좀 된다면 또 어느 정도의 회복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또 작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핵심 이슈 중 이 북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도 이 기사 사진으로 집중 보도가 됐는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극진한 대우가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1박 2일의 짧은 체류에도 불구하고 환송 오찬과 환영 만찬 등의 이 두 차례의 만찬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첫 방문에 중국을 택한 김정은, 극진했던 시진핑, 오늘 이 기사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중국이 차이나 패싱 우려를 싣고 북중 우호를 확인했고 북한도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든든한 우방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김정은의 방중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최대 압박의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려 한다라며 브리핑을 나타냈고요. 김정은의 기습 방중에 이 정부의 신중 모드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이 조금 더 쏠리는 모습입니다. 자, 특히 김정은, 시진핑의 회담,
남북과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긍정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남북, 북미 간 대화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반면 우리 정부의 입김이 약화될 우려도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 거의 우리 남한이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그러니까 이 운전대를 북한에 뺏긴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을까요? 2011년에 김정은이 집권을 잡은 후에 해외에 나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크게는 이제 그 핵무기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북한의 입지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지금의 행보가 앞으로 힘을 더 실어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배제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요소가 증시에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핵 이제 폐기 전까지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강하게 이제 해소가 될 것이라는 측면은 사실 이제 뭐 시기상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는 관련주 쪽으로는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대북 송전가스관 그리고 이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련 남북 경협 협상 관련주라든가 그런 면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남북 협상 그리고 5월에 북미 협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은 이러한 이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결이 되면서 신흥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약 30% 정도 할인된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선진국 대비해서는 50% 정도가 할인된 요소로 지금 가격이 이제 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빠르게 해결될 만한 요소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추이는 국내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로 좀 잡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이러한 뉴스에 외국인들이 빠르게 한국 주식을 좀 더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요. 오늘 오전에 속보는 IOC 위원장이 방북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과 회담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제대회에서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국내 핵심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사실 그동안의 기대감이 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주가치 동반 상승을 기대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동안은 서로가 서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통제하기도 쉽고, 한 가지가 무너지면 같이 도미노같이 무너지는 그런 순환 출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 고리를 끊으면서 이 대주주로부터 시작되는 순환 출자 구조, 지배 구조 개편의 성립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은 특히 지주사가 아닌 지배회사를 체제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대규모 M&A와 완성차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소리였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20%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라면서 매수를 나타낸 대신증권을 비롯해 여러 증권사에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가치 상승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사업구조 개편으로 각 사업의 영역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평가됐던 기업가치, 주주가치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종목별로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오늘 주가 흐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것은 지금 이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수직 계열화 쪽으로 우리가 맞추는 편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판단인데,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가장 수익이 좋았던 부분은 AS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AS 부분의 절반 이상을 이제 이 글로비스로 넘긴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는 사실상 이제 이 수익 구조가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합병 비율도 보면은 AS 부분을 옮기면서 합병 비율도 보면은 0.6
6대 1 정도로 사실 이제 주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에는 좀 더 부정적이고 네. 글로비스에는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네. 긍정적인 이슈가 예. 좀 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한 같아요.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그러니까 글로비스의 가치 상승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네. 이 모비스의 오늘 주가 하락도 볼 수 있는데 바로 또 눈여겨보이는 게 이 현대제철입니다. 오늘 특징주로도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의 주식 매각 계약의 상승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현대제철이 모비스 지분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가 갖고 있습니다. 제철 쪽으로도 좀 볼게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모비스 지분이 한 5.7%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금 이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약 9천억 원 이상의 이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현대제철이 뭐 관세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컸었어요. 그러면서 이 투심에 대한 악화 현상 때문에 사실 오늘 반등 국면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크게 투심 쪽으로는 개선이 되는 네. 모습이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쯤에는 현대제철에도 네. 조금 기회가 예.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이 순환 출처였던 이 꼬여진 부분이 이제 선진국형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 표로 하늘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징 좀 볼게요. 어제 텔콘 전해드렸는데 오늘 상승세 두드러집니다. 이제 코스닥 150의 신규 편입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편입 기대감에 떨어지는 것이 있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차바이오텍과 FTENE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코스닥 150 지수의 편입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콘이 26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조정을 받았다 다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텔콘과 한국금융지주인가요? 네. 150에 편입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 수시 변경 예정인데 이들 종목에 관심 어떨까요? 자, 일단은 텔콘 같은 경우가 이 비보존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이 비보존이 이런 이 오피란제린이라는 이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이제 진통제로서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임상 2상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된다면은 텔콘의 전반적인 이 수혜가 또 예상이 되면서 그리고 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자금이 약 4조 정도 추종 자금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400억 정도를 일단 이 패시브 자금으로 뭐 ETF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경로를 통해서 패시브 자금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네. 지금의 텔콘 주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하나가 탑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텔콘이 그동안의 주가 바닥권에서 변동성은 이어졌지만은 4,000원대에서 지금 네. 16,000원대까지 거의 4배 이상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 150으로의 지수 편입이 또 이어진다면 FTSE에 포함이 되면서 또 추세적인 상승으로는 네.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볼 네. 만한 종목의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얼마 전에 4, 5천원대의 주가가 지금 16,000원,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150의 편입이 유력화되는 이 텔콘과 한국전자금융, 반면에 차바이오텍과 FTE의 이 탈락, 이렇게 힙이 엇갈리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경제신문을 함께 읽었습니다.